어느 장소에서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겉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책상을 치며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사람. 그가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당신이 기세등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늘어놓으며 도취해 있을 때, 그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당신이 내뱉는 문장들을 정교하게 해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 중 어디까지가 두려움인지, 어느 대목이 위선인지, 그리고 어디에 함정을 파놓았는지를 그는 이미 간파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런 이들을 두고 요리 멘탈이라거나 나약하다고 비난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그들은 나약한 것이 아니라 초민감자 HSP일 뿐이며, 그들이 가진 민감함은 인류 진화 역사상 가장 정밀하고 강력한 생물학적 네이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15%에서 20%는 특별한 유전자 변이를 지니고 태어납니다. 이들은 신경계가 세로토닌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일반인과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말해, 보통 사람들이 단지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는 상황만을 인지할 때, 초민감자들은 그 싸우는 이들의 사회적 배경, 교육 수준, 사고의 한계, 그리고 그 분노 밑바닥에 깔린 근본적인 결핍까지 동시에 읽어냅니다. 이들의 뇌피질은 정보를 처리할 때 일반인보다 5배에서 1,000배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것은 성격의 결함도 본인의 선택도 아닙니다. 타고난 생물학적 초감각 상태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이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해왔습니다. 너는 너무 예민해. 생각 좀 적당히 해. 무던해져야 사회생활을 잘한다 라는 말들로 말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박은 전지적 시점을 가질 수 있었던 20%의 천재들을 불안에 떠는 무력한 존재로 전락시켰습니다. 이제 당신이 잃어버렸던 그 정밀한 초민감자 사용 설명서를 되찾아 주려 합니다. 단순히 민감함을 포효하라는 식의 뻔한 위로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초민감자들이 가진, 때로는 파괴적이기까지 한 강력한 특질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 능력을 각성하기 시작하면 당신을 둘러싼 환경을 장악하는 힘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민감함은 결코 질병이 아니라 최상위 생태계의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는 민감함이라는 단어에 씌워진 부정적인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주류 가치관은 늘 무던함과 맷집을 강조하며 민감함을 진화의 나고물처럼 취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신경계의 차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1령여며 종 이상의 동물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만약 민감함이 생존에 불리한 결함이었다면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진작 도태되었을 것입니다. 이 형질이 살아남은 이유는 종의 생존 게임에서 민감함이야말로 가장 높은 생존율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먼 옛날 부족 사회를 떠올려 보십시오. 부족권의 80%는 전사형이었습니다. 그들은 충동적이고 용맹하며 다소 둔감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영토를 확장하는 역할을 맡았죠. 하지만 나머지 20%는 제사장이나 파수꾼의 역할을 했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개암 밖에서 맹수가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이들. 폭풍우가 오기 전 공기 중의 미세한 습도, 변화를 감지하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 20%의 초민감자가 없었다면 80%의 보통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전멸했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비극은 그 정밀한 컴퓨터를 가지고 시장 바닥의 소음을 처리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천문학적 궤도를 계산해야 할 슈퍼컴퓨터로 잡동사니 가계부를 적고 있으니 과부하가 걸리고 시스템이 멈추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초민감자들이 가진 경이로운 특질 중 첫 번째인 미세 표정과 무의식에 대한 절대적인 통찰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초민 감자들은 마치 상대의 영혼을 투시하는 것 같은 통찰력을 발휘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대화 중에 무슨 말을 했는가라는 가시적인 정보에 집중할 때 초민 감자들은 비가시적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상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찰나의 순간, 단어 하나를 내뱉을 때 1초간 머뭇거렸던 목소리의 떨림, 대화 중에 미세하게 바뀐 발끝의 방향까지 모두 읽어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초민 감자의 뇌 속 거울 뉴런 시스템이 극도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상대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상대를 그대로 시뮬레이션합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할 때 언어는 속일 수 있어도 동공의 수축이나 얼굴 근육의 미세한 경련까지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은 뇌의 필터 기능이 작동해 이런 정보들을 무시하지만 초민감자의 뇌에는 그런 필터가 없습니다. 모든 신호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어설픈 위장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능력을 제대로 인지하고 활용하기 시작하면 인간관계의 주도권은 완전히 바뀝니다. 상대가 나를 가스라이팅하려 하는지, 진심으로 나를 돕고 싶어 하는지, 혹은 열등감 때문에 나를 깎아내리려 하는지를 단 몇 분의 대화만으로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정보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머리가 아프고 기가 빨린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데이터 분석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당신은 누구보다 빠르게 상황의 본질을 꿰뚫는 전략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민감함은 저주가 아니라 남들은 보지 못하는 패를 읽고 게임을 하는 절대적인 우위인 셈입니다. 현실에서 뼈아프게 와닿는 상황을 하나 떠올려 봅시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잔이 오가고 서로를 형님 동생이라 부르는 비즈니스 회식 자리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대표님은 정말 통이 크네. 이번 프로젝트는 대성공이겠어. 라며 분위기에 휩쓸려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는 초민감자는 그 자리 내내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함을 느끼고 심지어 생리적인 거부감까지 느낍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이 대표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눈동자 한 구석에 서려 있는 서늘한 기운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호언장담하는 목소리 속에 담긴 진심 없는 공허함을 들었고 그 화기애애한 공기 속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이용해 먹으려 드는 탐욕의 냄새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초민감자들이 사회성이 부족하다거나 같이 일하기 까다롭다는 평을 듣곤 합니다. 모두가 벌거벗은 임금님의 옷이 아름답다고 감탄할 때 홀로 그 실상을 꿰뚫어보고 임금님이 옷을 입지 않았다고 말하는 존재가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직장 내 권력 다툼이나 협상에 적용한다면 누가 진짜 아군이고 누가 적폐인지, 누가 속빈 강정처럼 겉만 번지르르하게 구는 허세꾼이고 누가 겉으로는 양처럼 구는 늑대인지를 그들은 단번에 알아챕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약점을 극복하기만 한다면 협상 테이블에서 이보다 더 두려운 상대는 없습니다. 당신이 숨기고 있는 패, 당신이 애써 감추고 있는 두려움이 그들의 눈에는 이미 투명하게 다 들여다보이고 있으니까요. 초민 감자들의 두 번째 강력한 무기는 정보를 깊이 있게 가공하여 위기를 미리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사회는 종종 이들을 향해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며 사서 고생한다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왜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하는지 깊이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심리학에서는 이를 깊이 있는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대개 선형적입니다. 이 일이 터졌으니 저런 결과가 이어지겠군 하는 식입니다. 반면에 초민 감자들의 뇌는 거미줄처럼 다차원적으로 정보를 엮어냅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과거의 유사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이런 파장이 일어날 것이며, 결국 이 연쇄작용이 특정 산업 전체의 몰락이나 구조적인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식의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순식간에 돌려냅니다. 물론 이는 비유이지만 이러한 그물망 같은 사고방식 덕분에 그들은 타고난 시스템 예언가가 됩니다. 금융계에서 네로라 하는 리스크 관리 전문가들이나 위기 속에서 거대한 불을 거머쥐는 공매도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 초민감자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 세계가 부동산 시장의 호황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릴 때 그는 오직 데이터의 이면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남들과 다른 것을 본다는 이유로 그는 엄청난 고독과 조롱에 시달려야 했지만 결국 그 통찰로 막대한 부를 쟁취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 특성은 놀라운 직관으로 나타납니다. 회사의 중요한 전략, 회의에서 대표가 보기에는 완벽하고 공격적인 계획을 발표하자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그러나 초민감자는 혼자 미간을 찌푸리며 이 계획이 기존의 충성 고객들을 등 돌리게 만들 것이며 머지않아 걷잡을 수 없는 기업 이미지 타격으로 이어질 것임을 직감합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흐름을 깨는 찬물이나 뿌리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우지만 반년 뒤 위기가 닥쳤을 때 터져 나온 문제는 놀랍게도 그가 경고했던 정확히 그 지점이었습니다. 이 능력이 왜 무섭냐 하면 그들의 두뇌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거대한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확률을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정글 속에서 그들은 가장 강력한 생존 회복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 곁에 늘 냉정한 비판을 쏟아내며 위험을 경고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를 귀찮아하거나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야말로 낭트레지에서 당신의 옷자락을 잡아 끌어 목숨을 건져줄 유일한 브레이크가 바로 그 사람일 테니까요. 초민감자의 세 번째 비밀스러운 강점은 타인의 감정에 깊이 동조하면서도 결국 상황을 주도하는 능력입니다. 이 대목은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초민감자가 타인의 감정에 쉽게 압도당하기 때문에 나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고통을 가장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타인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뒤흔들고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민감자가 지닌 무서운 정서적 전염력과 영향력입니다. 인간은 결국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동물이며 논리는 언제나 감정의 시종에 불과합니다. 감정의 주도권을 쥐는 자가 판을 지배하는 법이고 초민감자들은 태생적으로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쥐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중을 열광시켰던 위대한 연설가나 예술가,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영혼을 울린 정신적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 중 압도적인 다수가 바로 초민감자였습니다. 마틴 루서 킹이나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들이 수만 명의 사람을 울고 웃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치에 가까운 고통과 갈망을 누구보다 깊게 체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경계를 통해 정서를 그대로 전이 트랜스퍼시킵니다. 이들은 대중의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감정을 예리하게 포착해내고 자신의 언어와 몸짓, 표정을 통해 이를 수만 배로 증폭시켜 터뜨립니다. 이 능력은 성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매우 위험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각하고 선하게 사용하는 초민감자는 최고의 치유자이자 리더가 됩니다. 사기가 떨어진 팀에 들어가 그저 몇 마디 공감의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전체의 에너지장을 바꿔놓고 구성원 모두가 이해받고 힘을 얻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반대로 이 능력을 악용하는 초민감자는 가장 무서운 가스라이팅의 명수가 됩니다. 상대의 약점이 어디인지, 무엇에 굶주려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꿰뚫어 보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상대의 감정을 정교하게 조종해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초민 감자의 감정은 거대한 그릇과 같습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기도 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장악하는 이들의 카리스마는 한 번 발휘되면 거부할 수 없는 리더십의 원천이 됩니다. 초민 감자들의 네 번째 특징은 결벽에 가까운 완벽주의입니다. 그들은 평범함과 무질서에 대해 생리적인 거부감을 느낍니다. 흔히 이를 강박증이나 피곤한 성격으로 오해하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은 무질서 엔트로피에 저항하려는 본능입니다. 초민 감자들은 환경 속의 부조화에 대해 물리적인 통증을 느낍니다. 삐뚤게 걸린 액자, 논리가 맞지 않는 기획안, 심미적으로 조악한 디자인은 그들에게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신발 속의 모래알이나 참기름 속의 머리카락 같은 참을 수 없는 소음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사용자는 절대 볼 일이 없는 컴퓨터 내부 회로 기판의 배치와 미학에 집착했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일반 엔지니어들에게는 미친 짓이었겠지만 잡스에게 그것은 미학에 대한 신념이자 우주의 질서였습니다. 평범함을 거부하고 사소한 결점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이 지독한 특질이 결국 인류의 문명을 더욱 정교하고 아름답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것이 왜 무서운 능력이냐고요. 경쟁자에게는 그야말로 재앙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90점 정도면 충분하다고 만족할 때 초민 감자는 남겨진 10점을 채우기 위해 밤을 지새우며 결국 120점의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모방과 대충 만든 제품이 넘쳐나는 시대의 초민 감자들은 잔인 정신의 마지막 파수꾼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영혼을 팔지 않는 도덕적 결벽입니다. 이 지점이 초민 감자들이 가장 고독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초민 감자들은 불공정함이나 기만, 잔인한 행위를 목격할 때 뇌의 특정 영역이 일반인보다 비정상적으로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즉, 도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실제로 신체적 불쾌감이나 통증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직장의 부당한 관행이나 사회적 불의 앞에서 이게 세상 사는 법이지, 어른이 된다는 건 이런 거야라며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초민 감자들은 그게 안 됩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어긋나는 말을 내뱉는 것이 죽기보다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런 그들을 두고 융통성이 없다거나 고지식하다고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매수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돈으로 유혹하고 권력으로 늘라도 내면의 질서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은 사회의 부패를 알리는 휘슬불로 내부 고발자가 되거나 시대를 바꾸는 개혁가가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목숨을 걸고 사귀어도 좋습니다. 그들은 배신의 대가가 본인의 정신적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누구보다 충직한 아군이 되어줍니다. 다만 당신이 그들의 선을 넘거나 신뢰를 저버린다면 그들은 그 누구보다 냉혹하게 관계를 끊어낼 것입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본인이 살기 위한 처절한 자구책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특질은 폐허 속에서도 자신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자기 재건 능력입니다. 흔히들 초민 감자가 나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쉽게 상처받고 사소한 비판에도 며칠씩 밤을 지새우곤 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시련을 겪고 난 뒤의 초민 감자들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심리학에는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초민 감자들은 고통의 시면을 누구보다 깊게 경험하기에 역설적으로 그 시련을 통과했을 때 얻게 되는 정신적 도약의 폭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큽니다. 그들은 단순히 회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통을 재료 삼아 인생의 의미를 더 깊이 파고들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로 거듭납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그들은 무너진 자아의 파편들을 모아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내면의 성을 쌓아 올립니다. 이 끈질긴 생명력이야말로 초민감자가 가진 가장 경이롭고도 무서운 힘입니다. 보통 사람이 이별을 겪으면 그저 한동안 슬퍼하다가 이내 새로운 인연을 찾아 떠나곤 합니다. 하지만 초민감자에게 이별은 단순한 슬픔 그 이상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그를 심리학과 철학의 세계로 이끌고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게 만들며 끝내 자신의 인격적 구조 자체를 완전히 재건하게 만드는 거대한 계기가 됩니다. 이것은 가히 공포스러울 정도의 재생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불사조와 같습니다. 삶의 고통에 의해 산산조각이 날 때마다 다시 조립되어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은 이전보다 훨씬 더 고결하고 지혜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마치 초민 감자들을 위해 맞춤 제작된 말 같습니다. 현실 세계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뒤늦게 빛을 발하는 대기 만성형 인물들이나 온갖 풍파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맑고 깊은 눈망울을 간직한 사람들은 대개 초민감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고통을 집어삼켜 그것을 지혜로 정화해낸 이들입니다. 이들의 회복력은 바위처럼 무조건 버티는 강함이 아닙니다. 마치 물과 같습니다. 칼로 물을 베어도 결코 끊어지지 않고 다시 흐르는 물처럼 그들은 유연하면서도 끝내 멈추지 않는 생명력을 지닙니다. 초민감자가 자신의 특질과 화해하고 그것을 다루는 법을 깨닫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는 지옥의 불꽃 속에서 단련되어 나온 가장 강력한 전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놀라운 천부적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실 속 99%의 초민감자들은 늘 조심스럽고 쉽게 지치며 사는 게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이 정밀한 인생이라는 기계를 다루면서 엉뚱한 설명서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거대한 공장과 같습니다. 사회는 규격화된 부품을 원합니다. 외향적이고 적당히 둔감하며 소음 속에서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말 잘 듣는 나사못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초민감자는 나사못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만약 당신이 초민감자인데도 스스로를 나사못이라 믿으며 억지로 조직에 끼워 맞추려 하고 시끄러운 술자리에 자신을 내던지며 불의를 보고도 무던해지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마치 초정밀 현미경을 망치 대용으로 쓰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현미경은 산산조각이 나버릴 것이고 당신은 왜 나는 남들처럼 단단하지 못할까라며 자신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고통의 근원인 자기 공격입니다. 외부의 잣대를 내면화하여 나의 민감함을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고 매일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평범한 사람인 척 연기하는 삶. 그런 삶이 어떻게 피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민감함에 휘둘리는 삶에서 벗어나 그 민감함을 강력한 무기로 바꾸기 위한 3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자신만의 에너지 방어막을 구축하십시오. 많은 초민감자가 자신을 보호한답시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될 뿐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폐쇄가 아니라 방어막입니다. 불필요한 사회적 자극으로부터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는 매우 귀하고 한정적입니다. 가치 없는 인간관계나 소모적인 사건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에너지가 고갈된다고 느껴지는 순간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예의를 차리느라 당신의 정신 건강을 제물로 바치지 마십시오. 보통 사람들에게 사교는 충전일지 모르지만
당신에게는 명백한 방전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를 관리하듯 당신의 마음 에너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고밀도의 전장을 선택하십시오. 단순히 맷집으로 버티거나 술잔을 기울이며 인맥을 쌓고 서로 속고 속이는 정치질이 난무하는 곳은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당신의 무기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통찰력과 창의성, 깊은 공감 능력과 고도의 사고력이 요구되는 분야. 예를 들어 전략 컨설팅, 심리 상담, 예술 창작, 전문 기획,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 등이 당신의 진짜 주전자입니다. 이런 곳에서 남들이 한 수를 볼 때 당신은 10수를 보고 남들이 껍데기를 볼 때 당신은 영혼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만이 가진 압도적인 홈 경기의 이점입니다. 셋째, 잡생각을 심층 피드백으로 전환하십시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마십시오.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사소한 고민이 생겼다면 자신을 탓하지 말고 종이와 펜을 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객관적인 복기로 바꾸십시오. 왜 이 상황이 나를 자극했는가? 상대의 숨은 의도는 무엇이었나?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무질서한 불안을 질서 정연한 사고로 정리하는 순간 당신의 소모적인 내전은 강력한 내공으로 변모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민 감자가 진화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민감함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릴 시간입니다. 민감함은 결코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물주가 당신에게만 선물한 초고해상도 렌즈입니다. 이 렌즈 덕분에 당신은 남들보다 더 맑게 보고, 더 진실하게 들으며, 더 깊게 느끼고,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만큼 남들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더 많은 고뇌를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더 깨어 있어야 하고, 더 자제해야 하며, 더 용기 있게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위대한 재능에는 그에 걸맞은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깊은 밤 홀로 뒤척이던 시간들, 군중 속에서 느꼈던 이질감, 떨어지는 낙엽 하나에도 가슴 떨리던 그 모든 순간은 사실 당신의 천재성이 보내온 신호였습니다. 심리학자 융은 고통 없는 각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 그것이 곧 깨달음이며 초민감자는 그 누구보다 자신의 무의식과 영혼에 가까이 맞닿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동료들이여, 더 이상 자신의 민감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못 이게 만들려 애쓰지 마십시오. 세상이 점점 차가운 인공지능과 기계적인 논리로 가득 차 갈수록 타인의 기쁨과 슬픔을 예민하게 느끼고 고통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인류가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이자 가장 희귀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보석 같은 선물을 가졌습니다.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갈고 닦으십시오. 그리고 그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꿰뚫고 자신뿐만 아니라 방황하는 타인들의 길까지 비추어 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초민 감자가 가진 진정한 힘이자 숙명입니다. 민감한 영혼을 가진 당신이 자신만의 깊고 푸른 바다를 찾아 유영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곧 당신의 위대함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그 특별한 감각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당신의 무기가 진짜 빛을 발할 수 있는 고밀도 전장을 선택하십시오. 소위 말하는 처세술이나 두꺼운 낚가죽, 혹은 술자리 영업이 실력이 되는 곳에서 버티려 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당신의 재능을 쓰는 곳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곳입니다. 그런 환경은 초민감자를 결국 고사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통찰력과 창의성, 깊은 공감 능력과 고도의 사고력이 핵심 자산이 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략 컨설팅, 심층 분석,
예술 창작, 거금을 점익을 전입카, 심리치료, 하이엔드 서비스, 전문적인 글쓰기 같은 분야입니다. 이런 영역에서 당신의 예민함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전략적 무기가 됩니다. 보통 사람이 한 수를 내다볼 때 당신은 10수를 앞서보고 타인이 겉모습만 훑을 때 당신은 그 이면에 숨겨진 영혼의 흐름을 읽어냅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인 홈 경기의 이점입니다. 셋째, 생각이 너무 많은 특성을 심층적인 복귀의 시간으로 전환하십시오. 당신의 두뇌가 끊임없이 과거의 사건을 되짚는 반추 과정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깊은 밤,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스스로를 왜 이렇게 소심할까라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종이와 펜을 꺼내 그 생각들을 글로 옮겨보십시오. 그것을 단순한 걱정이 아닌 철저한 전략적 복귀로 바꾸는 것입니다. 왜 이 상황이 나를 이토록 자극했는가? 상대의 말 뒤에 숨은 진짜 동기는 무엇이었나?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나는 어떻게 우아하게 대처할 것인가? 무질서하게 흩어져 당신을 괴롭히던 불안들을 질서 정연한 논리로 정리하는 순간, 당신의 소모적인 에너지는 강력한 내면의 공력으로 치환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민감자가 평범한 사람을 뛰어넘어 진화하는 핵심 비결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 많은 분이 민감함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정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초민감함은 결코 고쳐야 할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창조주가 당신에게만 특별히 부여한 초고의 상도 렌즈입니다. 이 렌즈를 가졌기에 당신은 남들보다 더 맑게 보고 더 진실하게 들으며 더 깊게 느끼고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축복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남들보다 더 무거운 감정의 무게를 견뎌야 하고 더 많은 고뇌의 밤을 마주해야 하죠. 그것은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일반인보다 훨씬 더 깨어 있어야 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하며 용기 있게 이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모든 위대한 천부적 재능에는 반드시 그만한 비용이 수반됩니다. 깊은 밤 홀로 뒤척이던 그 고통의 시간, 군중 속에서 느꼈던 지독한 이질감, 떨어지는 꽃잎 하나에도 가슴이 저릿하던 그 예민한 감각들은 사실 당신의 천재성이 보내온 선물의 뒷면이었습니다. 심리학자 융은 어떤 깨달음도 고통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과정.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각성입니다. 그리고 초민감자야말로 그 무의식의 바다와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존재이며 영혼의 목소리를 가장 선명하게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민감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무디게 만들어 평범함 속에 숨으려 하지 마십시오. 인공지능이 지배하고 세상이 점점 차갑고 기계적으로 변해갈수록 타인의 미세한 감정을 읽어내고 그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함께 느낄 수 있는 당신의 그 섬세한 심장은 인류의 마지막 보루이자 가장 희귀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선물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선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소중히 닫고 빛내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그 예리한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꿰뚫고 당신 자신은 물론 방황하는 다른 영혼들까지 따뜻하게 비추어 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초민감자가 이 땅에서 발휘해야 할 진정한 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예민한 영혼의 작은 위로와 강력한 확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민감함은 약점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가장 정밀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당신만이 찾아낼 수 있는 그 깊고 푸른 바다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모든 공명과 깨달음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